I would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I want to do. I'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f I think our country's in danger, and it is in danger in these cities, I can do it. 워싱턴 DC. 이곳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권력의 상징 백악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의 흐름을 관장하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입니다. 1913년 이전 미국 경제는 소수 금융가의 손에 좌우될 만큼 불안정했습니다. 이를 끝내기 위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연방준비법에 서명했고 그렇게 지금의 연준이 태어났습니다. The Federal Reserve System has the responsibility for credit policy, and that's why it should not be subordinated to any other government agency in doing its job. Of this, I am convinced, whatever the future may hold for our country. 하지만 훗날 윌슨은 우리나라의 신용 시스템을 소수의 손에 집중시켰다는 섬뜩한 고백을 남겼죠. 그리고 2025년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전격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111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할 연준이 권력의 손에 무너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 미국의 금리 결정권, 그 막강한 힘은 누구의 손에 쥐어져야 하는가? 해임의 표면적 명분은 사기 의혹, 그러나 본질은 권력투쟁입니다. 리사 쿡 이사는 즉각 소송으로 맞섰는데요. 노벨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비롯한 600여 명의 경제학자들은 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연준 독립성을 위협한다며 공개적으로 쿡 이사를 지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됐습니다. 갈등의 배경에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해임 권한을 인정한 판결. 하지만 단서 조항에는 연준 같은 독립기구는 예외일 수 있다는 문구가 남아있죠. 쿡의 소송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연준의 운명을 가를 첫 시험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큰 그림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카드, 측근 스티브 미란의 연준 이사 지명. 그는 과거 약달러 정책을 주장했던 인물이지만 청문회에서는 돌연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죠. 나는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했지만 동시에 대통령도 정책에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카드, 연준 수장의 교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미 파월 의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면접을 시작했다 보도했습니다. 후보 명단에는 미셸 보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등 11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섬뜩한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차기 의장 유력 후보인 월러 이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9월부터 선제적 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 대통령의 요구에 화답하듯 노골적인 인하론을 꺼내든 순간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의 목표로 귀결되는 듯 보이죠. 바로 대통령의 연준 장악. 역사는 반복됩니다. 최근 노무라 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가 시장에 줄 충격을 가늠하려면 50여 년 전 리처드 닉슨 시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고했습니다. 50년 전 닉슨 대통령은 선거를 위해 연준을 압박해 금리 인하를 유도했고 이는 70년대의 끔찍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죠. 당시 닉슨의 압박이 시작되자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재선 직후 잠시 반등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불과 2년 만에 44% 폭락했고 달러 가치는 18%나 추락했습니다. 정치가 돈의 힘을 빌려 쓴 청구서는 이토록 혹독한 대가로 돌아왔죠. 이 악순환을 끄는 건 1979년 취임한 폴 볼커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 불리는 충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극심한 경기 침체를 감수하며 인플레이션을 잡아냈습니다.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은 그의 결단은 연준 독립성의 가치를 증명한 역사적 장면이 됐습니다.
it was the Federal Reserve Bank's judgment that it was to the advantage of all parties, including the creditors and other market participants. Their agreement was not a government bailout in that Federal Reserve funds were neither provided nor even ever suggested. 결국 연준의 독립성은 정치 권력의 압력에 맞서 때로는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며 지켜온 신뢰의 역사입니다. 만약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이 확정되고 트럼프가 후임을 임명하면 연준 이사 7명 중 4명이 트럼프 측 인물로 채워지며 사실상 통화 정책은 트럼프의 손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믿는 이유는 변덕스러운 정치가 아닌 데이터와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신뢰 때문이죠. 만약 대통령이 금리를 마음대로 주무른다면 달러는 정말 안전한가?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올 겁니다. 국민은행 이민혁연구원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달러 가치와 신뢰도를 동시에 떨어뜨려 유로나 엔화에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시장은 이미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과 장단기 국채금리 격차 확대로 반응하고 있죠.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트럼프의 개입이 계속되면 금 가격은 추가로 상승할 거라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개입이 국가 통화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터키의 사례는 끔찍한 결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의 터키화, 상상만으로도 아찔하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세 갈래 길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나리오 A. 법치의 방어선 유지. 법원이 쿡 이사의 해임 무효를 선언하며 독립성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이미 정치 리스크라는 지울 수 없는 흠집은 남게 되겠죠. 이것은 상처 입은 승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나리오 B. 해임 인정과 보드 장악. 대통령의 사람들이 연준을 장악하고 결국 금리를 내립니다. 주식시장은 잠시 달콤한 파티를 즐기겠죠. 바로 차기 의장 후보인 원로 이사가 주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압력에 의한 인위적인 금리 인하는 결국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게 만들어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거라 경고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폭발하며 모든 비용이 영구적으로 비싸지는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들 조삼모사의 길이 될 수 있겠죠. 시나리오 C. 미국의 터키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중앙은행의 닻이 끊어지고 달러의 절대적 지위가 흔들립니다. 권력은 금리를 명령할 수 있어도 시장의 신뢰까지 명령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이사 해임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 달러 시스템의 근간이었던 연준 독립성이란 대원칙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정치가 금리를 빌렸으면 시장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이라는 청구서를 보낸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권력이 통화정책에 키를 쥐는 순간 그 사회는 언제나 혹독하고도 비싼 값을 치렀다고 말입니다. 법치의 방어, 단기 호황의 유혹, 그리고 신뢰 붕괴의 나락. 미국 경제는 이제 어느 길로 향하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달러의 심장은 누군가의 정치적 야망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 미세한 떨림을 청구서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I don't like a dictator. I'm not a dictator. I'm a man with great common sense and I'm a smart person. President, and he drives down the street. Already his people have told me, he said, what happened? It's so clean.